네, 거센 강풍을 타고 의성 산불이 안동과 청송을 넘어 영덕까지도 확산했습니다. 산불 사상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가 하면 진화 헬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 한 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관련 내용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네, 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현재 경북 북부 지방 또 동해안으로까지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총력을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화율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단순한 산불이 아니고 대형 복합재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도 불고 날씨도 건조하고 또 산악 지형 자체가 상당히 험하다 보니까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화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의 방향은 곧 그 산불 확산 속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진화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가 물리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고 있기도 하고 그 산불 현장의 그 목격담을 들어보면은 불씨가 마치 도깨비불처럼 산을 뛰어넘어 다닌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바람 탓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이 도깨비불은 정확히 말하면 비화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씨가 강풍을 타고 뭐 수백 메타 아니면 뭐 1km, 2km까지 이상 날아가서 새로운 발화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비화 현상은 이 계곡을 넘고 능선을 넘어가면서 불길이 사방에서 동시에 번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존 어떤 방화선이나 그 진화 전력이 무력화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어적 진화를 펼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불길 잡기가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한 대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화 헬기나 인력도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예. 헬기는 그 대형 산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진화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공중에서 물을 투하하거나 고립된 지역에 인력을 투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처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또 추가적인 어떤 사고 방지를 위해서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제 지상 인력 그리고 소방 펌프차라든가 산불 진화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진화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동시에 그 안전점검을 확실히 마친 후에 다시 헬기를 점진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상에서 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번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발화가 시작이 됐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적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이번 산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과거에도 뭐 2000년 동해안 산불이라든지 22년 울진 삼척 산불처럼 동시다발적인 사례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안타깝게 시민들의 부주의, 이거 입산자 실화라든가 반뚜럭이나 논두렁을 태우면서 불이 난다든지 송전선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복합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이제 많이 상승하고 있고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 화요꽃처럼 그 산림이 그렇게 변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그에 이 강풍까지 겹치면서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쉽게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은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예, 또 경남 산청에서도 발생한 산불이 하동으로 번졌습니다. 하동으로 번져서 산불이 바람을 타고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지리산에 인접한 구곡산 능선을 넘어서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 내부 200m까지 번졌습니다. 이렇게 현재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선 구축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리산은 이게 매우 험준하고 나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방화선을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헬기를 이용한 공중에서 물을 많이 뿌리는 방법과 그리고 지상 진화대를 도입해서 불을 최대한
저지시키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임도라든가 계곡, 안반지대 이런 곳에 방어선을 구축해서 불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시키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 국립공원 또 인근에는 그 사전 방화대를 조성해가지고 불이 국립공원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 예방 체계 강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뭐 방아술인데 예를 들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조치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안동 하회마을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하회마을 인근에서는 소방차와 소방 인력이 대기를 하고 있고 불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곳곳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물을 뿌리는 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뭐 서부윤 방화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주변에 낙엽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다가 물을 뿌리면 이 낙엽들이 수분을 머금으면서 불씨가 떨어져도 착화 확률이 확연히 떨어지는 그런 조치가 됩니다. 특별히 그 초가 지붕 같은 경우는 그 연소 확대가 빠른 상황으로 번지는데 이것이 예방적 살수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또 안동 하회마을의 경우에 불에 잘 타는 재질인 초가 지붕이 많지 않습니까? 이 하회마을이 낙동강 물줄기가 감싸고 있기는 하지만 작은 불씨라도 옮겨 붙으면 확산 위험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네, 초가 지붕은 나무와 이 볏짚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단열과 보온에는 효과가 상당히 좋지만 화재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이 불씨가 날아가 닿기만 해도 거의 몇 초 이내에 바로 불이 붙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 낙동강이 이 마을을 감싸고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자연 방어선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이 비와에 의한 점화를 완벽하게 막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마을 전체에 일실살수를 한다든지 뭐 방염제를 도포한다든지 이런 사전 조치들도 필요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 대피시키는 그런 방안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국가유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동이 어려운 전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염포를 설치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동이 가능한 국가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런 유산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게 명확히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정 등급 이상의 이동 가능 유산에 대해서는 긴급 반출 계획과 절차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인력, 시간, 이 접근성 이런 거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미리 사전에 이런 조치들을 잘 취하고 방화선도 구축하고 뭐 내화포를 준비한다든가 살수 장비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국가유산에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또 피해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산불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경북 북부 지역인 안동시와 또 청송, 영양, 영덕군 주민들이 대부분인데요. 또 해당 지역에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대피가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산불은 이 강한 바람 이런 걸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보다는 골든타임이 매우 짧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은 기동력도 부족하고 정보 전달도 잘 못 받고 또 인지력도 저하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피가 늦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지역은 산불 예보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피 명령을 시키되 일시 대피 명령보다는 순차적으로 대피를 시켜서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난 문자를 잘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뭐 동네 방송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또 추가적으로 또 안내하는 이런 조치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갑자기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어디로 좀 가야 될지 당황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빠른 대피를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제보자분들의 대피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화재도 그렇고 연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 이용이 좀 어려워 보였거든요. 이럴 때 대피할 땐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차량 대피가 사실은 빠른 이동이 가능한 장점은 있지만 예. 도로가 좁거나 이미 뭐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다든가 하면 정말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산화탄소가 차량 문을 다 닫아도 내부로 다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차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서 상황을 적절히 잘 판단해서 차량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는 도보로 대피한다든지 가까운 공공 대피소를 이용해서 빨리 안전하게 그쪽으로 피신한다든지 이런 조치들도 필요하고요. 실시간 교통 상황을 잘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교수님도 산불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만큼 대기 중으로 퍼진 연기와 유해 물질 농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에 짧은 시간만 노출이 돼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조금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산불에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산화탄소 경우에는 공간을 100으로 볼 때 한 1에서 3%만 그 공간 안에 노출돼 있어도 쉽게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독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짧은 노출이라도 기저 환자라든지 노약자에게는 생명에 상당히 위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KF94 이상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고 또 이 마스크를 또 구하기가 요즘에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업용 마스크도 괜찮습니다. 공업용 마스크도 착용을 하시고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실내에 있다면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눈이나 호흡기에 어떤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기는 한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산불 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좀 앞으로 산불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산불 상황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좀 비가 많이 내려서 진화에 특별히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의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헬기를 집중 투입해서 비의 양과 헬기 투입하는 물의 양이 합쳐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AI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재 진행 방향을 좀 정확히 분석하고 드론 감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불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화석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산불 피해 관련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